배달 특급의 가맹점인 한화로해 식당은 2020년부터 배달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배달과 포장 판매를 하지 않고는 영업이 힘들었고 연말에는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홀 영업은 아예 하지 못했다. 배달을 처음 시작하면서 민간 배달앱 2개를 사용해 매출 하락을 보전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수수료 부담도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소식을 듣게 됐다. 이곳의 대표 김동욱 씨는 중개 수수료 1%라는 설명에 과연 지속력이 있을지 주문이 들어올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며 서비스 시작 전 심경을 떠올렸다. 하지만 막상 서비스가 시작되니 처음 걱정과는 달리 그야말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배달 특급을 통해서만 12월에 무려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이다. 12월 매출에 따른 수수료는 불과 10만 원, 다른 민간 배달앱 수수료와 비교하면 약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벌어진다. 김동욱 씨는 배달 특급을 통해 실수익이 내면서 코로나19 여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역 화폐 사용하는 고객도 많아 지역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른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기회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배달 특급 시범 지역 지자체들의 반응도 뜨겁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배달 특급이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고 지역 화폐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배달 특급의 한 달 실적을 접하고 가맹점주들의 실수익이 늘어난 것을 보면서 시범 지역 참여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자체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서비스 시작 전 배달 특급에 대해 쏟아지던 의문을 모두 해소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혜택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배달 특급이 빨리 다른 지자체로도 퍼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배달 특급은 올해 말까지 총 27개 경기도 지자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서비스 확대가 예정된 포천시의 예비 가맹점주 이성경 씨는 그간 크게 얻는 것도 없이 민간 배달앱을 쓰면서 높은 수수료를 내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며 예비 가맹점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홍보 등에 신경 써서 배달 특급이 꼭 잘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시범 지역을 넘어 배달 특급이 서비스 확대를 계획하면서 경기도 전 지역의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 효과 뉴스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 효과가 4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 유사 사례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제약을 고려한 수치다. 경기연구원은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10월 16일부터 약 4주간 수도권 8,488가구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의 단순 계산 한계 소비 성향은 29.1%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에서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을 제외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지출했을 금액을 직접 설문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인 2009년 대만 24.3%, 와 일본 25.0% 보다 4에서 5%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외국 사례와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소비활동 위축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여 한계 소비 성향을 새롭게 추정하면 45.1%로 나타나고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이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장 소비 촉진 효과도 가져왔다. 재난지원금 수령 이전에는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이 22.8%였던데 반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15.5%포인트, 1.7배, 증가한 38.3%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급 전 22.9%에서 지급 후 42.0%로 19.1%포인트, 1.8배가 증가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 10점 만점에는 서울시가 제공한 지원금 4.48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중앙정부 지원금 7.46점과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지원금 7.34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재난지원금은 복지 재원 및 지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 태도 변화를 묻는 질문의 부자 중심의 선별 과세는 1.88점, 보편적 복지 항목은 1.79점으로 답해 긍정적 태도 변화와 함께 보편적 복지와 선별 과세가 대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제공한 중앙, 광역, 기초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상승해 재난지원금 수령 이후 신뢰도는 광역정부 1.10점, 중앙정부 0.97점, 기초정부 0.84점 순으로 나타났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경제 충격이 재발하면서 재차 소비 진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며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선별 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에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국민들은 향후 재난지원금으로 보편 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분석과 인식을 감안하여 향후 재난지원금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을식 연구위원은 또한 본 연구가 1차 재난지원금 소진 시까지의 추가 소비 효과만 분석한 것이므로 분석 기간을 최근까지 연장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 근거로 설문조사에 나타난 부채 상환 및 저축에 사용된 비중이 재난지원금의 1.3%에 불과하다는 점과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 2001년 연방소득세 환급의 소비 효과가 분석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경우 비내구재 소비가 환급액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증가한 연구 사례를 들었다.